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한 29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결혼을 하시고 저도 일찍 낳으셔서 30에 가까워 가지만 부모님은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하시고 엄마는 저를 일찍 낳아 일찍 키우고 사회생활도 바로 하셔서 옆에서 보니 일찍 하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학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저는 설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는 아줌마 아저씨인데 저희 부모님은 꼭 언니 오빠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도 엄마처럼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기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학교 생활은 그저 따분했고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저는 학교 MT나 종강 파티 등 각종 행사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한 동기 여자친구가 대신 먹어주고 제 대신 변호도 해주어서 그나마 지낼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선배들도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동기들도 좋아하는 과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구김이 없고 나중에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는 포부도 멋져 보였습니다. 단아한 듯한 외모도 저에게는 없는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꽈팅을 하는데 머릿수가 모자라다며 친구가 부탁하여 엉결에 꽈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꽈팅은 신기했습니다. 마치 무슨 연애 프로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고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술을 마시러 자리를 옮긴다기에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따라 나와 절 붙잡았습니다. 저도 술 잘 못 마시는데 같이 영화나 보러 갈까요? 쌩긋 웃으며 말을 걸어오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에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까 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얼떨떨하지만 누구라도 그가 그렇게 미소 지으며 영화를 보자고 했다면 저처럼 흔쾌히 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를 시작으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한강 데이트도 하고 같이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의 연애는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겼는데 여자애는 너무 별로다부터 제가 꼬리쳐서 만난 거다 등등. 하지만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남자친구가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니 그저 셈이 나서 저런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이 지나고 오빠와 저는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반이 되자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오빠와 달리 저는 결혼을 대학 졸업을 하면 일찍 하고 싶었던 터라 오빠와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할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해봐. 무슨 일 있어? 사실 난 졸업을 하면 취업 말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뭔데? 결혼.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제가 했고 며칠의 고민 후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취직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바로 하기엔 저희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친정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식장을 잡으려고 알아보고 있을 때 오빠는 식을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손님을 불러 식을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살면서 더 채우고 식을 올리자. 뭐 그런 이유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굳이 지금 당장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 내용을 오빠에게 말을 하니 오빠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 누구랑 결혼해? 너랑 나랑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 아니, 난 그냥 잘 모르겠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난 네가 이렇게 부모님께 의존적인지 몰랐다. 안 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 오빠랑 이야기할게. 아,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저는 오빠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 올리지 않은 채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여 우겨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드레스도 신혼여행도 없이 반지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신혼은 신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자꾸 전화로 오빠는 제가 뭘 하는지, 집에 있는지 나갔는지 저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이 같아서 너무 걱정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지만 절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밥을 먹던 중 아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아기가 빨리 안 생기는 것 같다? 응? 그래? 아직 그렇게 급할 때는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넌 빨리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렇긴 했지.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 우리 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아기는 빨리 가져야지. 너무 활동이 없어도 임신이 어렵다더라. 그냥 취미삼아 어디 알바든 뭐든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등부 학원 강사로 금방 취업은 했습니다. 오빠는 칭찬을 해주었고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 과대가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며 얼굴 한번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과대와 셋이 같이 집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친구가 집 계약 기간이 엉켜서 4개월짜리 방을 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먼저 그럼 빈 방이 있으니 여기서 지내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친구는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어떠한 대화가 아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놀라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설과 물건은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를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용서를 하겠다며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왜 내 말에 토를 달아. 이젠 다신 그러지 마.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본인의 뜻에 꼭 따르게끔 하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더욱더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카드만 한 장 주며 앞으로 물건을 살 때도 허락을 받으라며 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남편은 저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동안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포기가 맞는 말이겠죠. 그 사이에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온라인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일하고 밥 먹고 종일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내는데 둘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에게 얼굴이 요즘 너무 좋지 않다며 병원을 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뭔가 아차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친구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전 제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임신이라니.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속을 알 리가 없는 친구는 연신 축하한다며 뭐든 먹고 싶은 건 다 말하라고 저를 안고 자기 일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핑계로 비밀을 부탁했고 병원을 갔습니다. 정말 임신이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니 벌써 임신 4개월.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낳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는 불러 순식간에 만삭이 되어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다리도 부어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친구는 출산 때까지만 좀 더 머물며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가방을 싸는 것, 아기 용품도 함께 찾아보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배가 아파 혹시나 진통인가 싶어서 옆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간 건가 싶어서 방을 나와 찾다 보니 친구의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아기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기를 키울 거야. 아기는 확실히 데려올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는 단돈 10원도 없어. 그나마 조금 하던 일도 임신으로 일을 그만둬서 수입도 없지. 걱정하지 마. 너무 좋다. 그럼 쟤는 이제 쫓아내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맞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내 실수로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그건 어쨌든 사고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행복하니까 난 괜찮아.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다뇨? 그리고 나는 쫓아낸다뇨? 대학 때부터라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놀랄 틈도 없이 진통은 시작되었고 정신을 차리니 출산을 하고 입원실이었습니다. 일어났어? 고생했어. 아기는 건강해.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둘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직접 물어봤겠지만 출산을 해보니 알겠더군요. 목숨 걸고 낳은 제 아이, 제가 지켜야겠다고요. 친정 식구들이 병원에 와 있어서 엄마랑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병실에 둘만 있고 다 돌려보낸 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에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도요. 엄마는 저를 꼭 안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걱정 말고 몸조리만 잘하라며 이 일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3일 뒤 조리원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산모와 신생아 외에는 출입이 되지 않아 남편과 자연스레 강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제 입장에서는 행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조리원을 퇴실할 때는 엄마와 아빠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친정으로 곧장 도착해서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로 알아본 결과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대학 때 제 친구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유산을 하며 둘은 잠시 헤어지고 저희 남편은 저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다시 사귀기로 했지만 친구가 유산 중 의료사고로 어쩔 수 없이 자궁을 적출하게 되어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혼 후 둘이 함께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건 범죄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도 물론 고소고발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조금씩 모아왔던 터라 충분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엄마 되기 좋은 법무법인이 제 대리인으로 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뭔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 친구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 집에 친구가 들어와 살 때 친구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더라. 사실 내 친구가 임신했다던 그 아기, 네 아기가 아니라더라. 남의 아기 지우느라 네 아기를 못 가지게 된 여자랑 잘 살아봐.
이후로 전화며 문자며 둘 다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왜 이간질이냐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맞았다, 뭐 이런 식. 남편은 그 새끼 누구냐고. 사실 전 모릅니다, 누구 애인지. 하지만 법이 주는 벌 말고 저도 벌을 주고 싶어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였는데 친구의 반응을 보니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옥 탈출하고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